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견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이 민주당 이재명이가 지금 호남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번 최고위원회 5명이 이제 선출이 됐는데요. 요 5명을 보면은요, 뭐 이 수도권에 이제 집중되어 있고, 그리고 이분들의 쉽게 얘기해서 이제 원적이랄까요? 이런 걸 보면 전부 경상도에 있어요. 이 한준호만 호남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의 적통은 어디냐? 예, 이 호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지 않아도 지금 호남에서는 다 이제 이재명을 고개를 돌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민주당 안에서 있어요. 아니, 우리 입장에서야 호남이 이제 제대로 정신 차리는 게 아닌가, 다행이다 싶은데, 이재명의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10월 달에 이 영남, 그러니까 이제 호남 쪽에서 영광 곡성에 재보궐선거 있지 않습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남아있는 지명직 2명의 최고위원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호남 쪽에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 내부의 이런 동정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며칠 전에 말이죠, 이 영광의 펜션, 여기에 플래카드가 걸렸는데 공산당 하계 수련회, 이래서 야, 이거 공산당 천국이구나, 참 큰일 났구나,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재명이는 경기 동부연합에 쌓여있는 인간이고, 그리고 이 조국은 본래 대학 때부터 이거 좌파 활동을 해왔던, 이게 일종의 종북 좌파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좌파 성향이 강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라가, 더군다나 문재인이가 대공수사권을 박탈해버렸어요. 우리 이제 그 국정원에서 경찰에 줬는데, 경찰이 대공수사권 줬다는 얘기는 수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 간첩 천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백주에 이 공산당 하계 수련회라고 하는 플래카드까지 끼얹고 난리를 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조선일보 보도를, 단독 보도를 보면은 지금 이제 국정원과 경찰이 합동으로 현장 수사까지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도를 보면 자기네들이 개모임이다, 한번 웃기자고 한 거다라고 했는데, 이거 한마디로 지금 코미디 하는 것이죠. 거짓말이라고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드리고, 제가 며칠 전에 참 우연히 말이죠, SNS를 보다가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제가 그날도 그랬잖아요. 제가 자유한국당 때 이제 혁신의원 2기 제가 의원을 했는데, 그때 저하고 같이 이제 혁신의원 활동을 했어요. 이병태 교수가 굉장히 박학다식입니다. 자, 이 최민식을 갖다가 제대로 한마디 때렸습니다. 자, 요새 극장 표값이 너무 비싸다, 이렇게 했는데, 야, 그러면 말이지, 당신 영화 상영해주는 상영관한테 기부를 조금이라도 해봤어? 제대로 날린 것이죠. 요거 전부 다 좌파들이에요. 이거 손석희 프로그램에서 이 얘기를 한 거네요. 손석희가 누굽니까? 이거 좌파 아니에요, 전형적인. 대한민국은 잘못된 좌파. 제가 그랬잖아요. 우파, 좌파, 오른손, 왼손,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좌파의 문제점은 이미 낡아빠진 종북사회주의, 그렇죠, NL파들이 주름을 잡고 있다 보니까 아직도 살아있어요. 요거 그래서 제대로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가 SNS에 글을 올린 건데, 제대로 일격을 가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김건희 여사, 지난 7월 달에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7월 달에 이제 휴가를 보낼 때, 8월 달이죠. 그러니까 이제 8월 7일 날이 되겠습니다. 8월 5일부터 휴가를 했으니까 9일까지. 자, 그때 부산에 가서 감천 문화마을을 방문했어요. 근데 이게 뒤늦게 지금 중앙일보를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감천 마을을 갔는데, 감천 문화마을, 느닷없이 번개로 방문한 전시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예 작가인 공민지 씨가 그때 이제 작품 전시를 했는데, 그때 느닷없이 들려서 몰랐었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이 김건희 여사들하는 겁니다. 물건을 자기 이제 작품을 사갔다 이거죠. 요거를 뒤늦게 본인의 인스타에 올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미담 사례가 지금 이제 언론에 지금 회자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께도 지금 여러 차례 저도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 마포 아현동에 강북 노동자 복지관이 있어요. 이거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건물인데, 요거를 말이죠, 수십 년간에 걸쳐서 민노총이 돈도 안 내고 살아왔어요. 자기네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노동자 복지관인데 민노총 복지관이 돼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퇴거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퇴거를 안 했어요. 그래서 명도 소송을 제기했는데 결국은 이제 이 법원에 이 강제 조정에 동의를 해서 이제 전부 다 나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이것도 제가 보기에요. 그 당시 이제
요게 대거 보도되면서 여론의 압박을 받고 이 민노총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비판이 제고가 되니까 결국은 법원의 강제 조정에 응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여론의 비판이 얼마나 여러분들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그런 중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이 먼저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최고위원회 멤버 5명인데 이게 이제 외형적으로 보면 지역구 중심으로 보면 수도권으로 돼 있지만 내면적으로 보면 이제 다 경상도라는 것이죠. 자, 왜 그러냐. 김민석이는 영등포 을이고 김병주는 남양을, 그 다음에 이현주는 용인정, 전현희는 중성노갑, 한준호는 고양을. 이렇게 하니까 이게 전부 수도권으로 돼 있잖아요. 5명 모두. 그런데 안으로 뒤집어보면 이게 전부 영남으로 돼 있어요. 왜냐? 한준호만 전주로 이제 호남이고, 한준호. 그리고 나머지, 김민석이는 고향이 경남 사천. 그 다음에 김병주는 경남 예천. 그리고 이현주는 부산. 그리고 전현희는 경남 통영입니다. 전부 영남권 인사고, 여기에 이재명도 고향은 안동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지금 호남에서 민주당이 지금 떠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번에 이 당 대표 경선할 때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보면, 호남에서 권리당원의 참여율이 5, 6%밖에 되지 않아요. 엄청 낮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호남 쪽에서 이번 대표 이 경선 여기에 참여율이 30% 미만으로서 굉장히 저조하고, 그리고 최근에 지지율을 보면은 지금 호남에서가 제일 많이 빠지고 있어요. 이 호남이 떠난다? 굉장히 불길한 것이죠. 이재명 입장에서 볼 때. 그러나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이제 호남의 투표 문화는 이미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호남도 발전하고 대한민국 정치도 발전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의 양극단도 또 헤쳐나갈 수 있는 이런 정치적인 공간이 생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자, 그래서 이런 민주당에서 이제 굉장히 우려가 나오고 있고, 심지어 우상호마저도 민주당에서 호남이 민주당에서 지금 떠나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김민석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지금 호남은 그래봐도 이 민주당의 정신적인 최우선적 바탕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인적으로 빠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강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영호남을 아우르는 기조로 지도부 막바지 인선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이제 최고위원회니까 특정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모셔오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물론 있지만 이미 선출된 최고위원들이 전부 다 전문성이 다 다르다 보니까 전문성을 중심으로 해서 배치하기보다는 지역적 배려가 더 우선이다.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역적인 이 우선적 배려, 이런 측면에서 호남 지역 출신을 갖다가 좀 더 최고위원회에 보강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은요, 김병주는 이미 안보, 그리고 이제 전현희는 권익위원장 출신이기 때문에 권력기관의 견제를 역할을 맡고, 그리고 이현주의 경우에는 이제 대기업에서 변호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제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한준호는 이제 언론인 출신이니까 언론 개혁을 맡으면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김민석이는 총괄, 앞으로 말이죠, 1년 이내에 대권 플랜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김민석을 갖다가 집권을 겨냥한 양궁팀의 팀장이다. 아주 말도 잘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정무직 당직자 인선도 끝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변인은 한민수하고 황정아, 그리고 이 조직부총장에는 황명선, 그리고 디지털 사무부총장에는 박지혜, 그리고 이제 홍보위원장에는 한웅현, 그리고 국민소통위원장에는 김현 전용기, 그리고 대외협력위원장에는 김현정, 법률위원장은 박균택, 이재명이 아주 단골 최우선적 대장동 변호사죠. 이재명이가 초기부터 대장동 관계로 검찰에 출두할 때 항상 박균택이가 따라다녔잖아요. 그 정도로 측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박균택이를 못 버리는 이유는 그만큼 갖고 있는 비밀이 많은 거죠. 그래서 지금 박균택이가 그런데 이제 광주, 지금 이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금 이제 수사를 받고 있는 인간이 박균택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인간이고, 그 다음에 전략기획위원회 수석 부위원장 겸 상황실장은 정을호, 박선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금 새로운 지도부를 다 완성이 이제 최고위원직 2명만 마치면 되는데, 자, 그리고 거의 다 이제 마무리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최고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거론되는 인물, 언론에 나온 인물을 보면은 말이죠. 이미 지난번에 최고위원회 지명을 받았다가
지명을 받았다가 한 2달 만에 내려놓은,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이 선거가 들어가면서 내려온 강민구, 강민구, 그러니까 원외로 돼 있죠. 예. 그래서 강민구를 갖다가 한번 다시 최고위원으로 뽑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강민구는 대구시당 위원장으로 돼 있는데 그 당시에 이재명을 갖다가 민주당의 아버지다, 집안의 큰 어른이다, 이렇게 해서 많은 논란을 야기한 바 있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이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요, 그 펜션을 갖다가 이 공산당 하계 수련회다, 이런 플래카드를 붙여갖고 난리가 한번 났었죠. 자, 여기에 대해서 국정원, 그리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바로 이거예요. 광양에서 있었는데 8월 4, 5, 6 2박 3일간의 이 펜션, 여기에 제1회 대한민국 공산당 한가족 하계 수련회. 그래서 이게 지금 조선일보에서 단독으로 취재한 바에 의하면요, 11가족이 모였다고 합니다. 11가족. 근데 이 11가족이 이때 모였는데 여수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개 모임의 멤버다, 이렇게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플래카드를 걸었느냐? 이게 딱 이제 자기 개 모임에 말하자면 이제 캡틴이 한마디 하면 꼼짝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산당 같다, 이런 거죠. 지금 이재명, 그러면 이재명도 공산당이네. 그렇죠. 이재명 말 한마디 하면 꼼짝 못 하잖아요. 개딸들한테 빌려가지고. 자, 그래서 재미있게 이름을 좀 짓자. 그래서 자기네 이제 캡틴이 얘기하면 아무 말도 못하고 꼼짝을 못하니까 공산당 같지 않느냐, 우리가. 그래서 공산당이라는 말을 웃기자고 붙였다는 겁니다. 이야, 참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자,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그리고 국정원에서, 현장까지 출동을 하고 CCTV 이런 걸 전부 다, 지금 이제 물적 증거를 하고,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그래서 이런 동영상도 지금 언론에 나왔어요. 이제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플래카드를 내거는 이런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이 플래카드 요거. 예. 자, 그래서 지금 그 국정원과 그다음에 이제 경찰에서는 요 내용을 철저하게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요게 플래카드가 올라가니까 펜션 주인이 지금 영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119, 112에도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113 간첩 신고도 굉장히 많이 관계 당국에 접수가 됐고, 그래서 이 신상을 전부 이미 플래카드를 내건 일행들의 신상 특정이 다 됐고 대공 혐의점을 조사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국정원에서도 직접 펜션을 방문해서 CCTV 등등 지금 이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펜션 사장도 말이죠, 시도 때도 없이 전화가 너무나 많이 와서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예. 일을 할 수 없는 상황 정도로 이제 전화가 많이 오고 있고, 문자도 엄청나게 많이 받았는데 차라리 북한으로 물러가라, 이런 전화도 문자도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요거 골적에 펜션 측에서도 이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 내려달라라고 했지만은 즐거운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놓은 것이니 좀 이해해달라, 그러면서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래카드를 내건 개 모임에서는요, 회장과 총무를 맡고 있는 김모 씨가 있는데, 요 김모 씨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냥 웃기게 할 목적으로 내걸었다. 그리고 작년 여름 개모임 이름을 짓다가 한 개원이 우리 모임은 회장 말이 곧 법안이냐, 그러니까 공산당으로 하자, 그러면서 다들 야 너무 웃기네 이러면서 동의해서 공산당이라는 플래카드가 올라가게 됐다. 예, 그리고 개원 한 사람이 자기 사비를 들여서 플래카드를 만들어 왔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당시에는 다들 너무 재밌어 했는데 경찰 연락을 받고 나서 이거 무슨 폭면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어서 죄송하고, 특히 펜션 사장님께는 너무나 송구하다. 개모임 이름을 내부 논의를 거쳐서 바꿀 예정이라고 했는데, 아니 이게 만약에 진실이라면 참 이 사람들 얼빠진 인간들이고요. 진심이 아니라면 이거는 틀림없이 이것도 공작기관의 이 조직이 개입됐을 가능성은 굉장히 농후하다. 그래서 요게 요 정도로 대범하게 할 정도가 되면은요, 요거는 걸릴 경우에, 이렇게 수사당국에 걸릴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도망갈 수 있는, 법적으로 이건 재밌게 웃자고 한 거야, 요런 식으로 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대한 공작 계획의 일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희화화시켜가지고, 그렇죠? 코미디화시켜서. 이거 봉성학당이나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틀림없이 요 개원들 가운데 완전히 간첩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고,
초기 단계에서 지금 이제 이 적발이 되는 이런 상황에,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간첩 혐의나 국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일단 공작기관에 포섭이 됐을 가능성. 그래서요, 요런 이 행사를 통해서 공작기관에서는요, 요게 간첩으로서의 이 활동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정말 북한을 위한 이 간첩 활동을 할 만한 그런 그 인성, 마음의 준비, 그리고 충성심을 가지고 있는 건지. 그래서 일종의 충성심 확인 테스트를 위해서 요런 말하자면 공작 활동을 벌였을 가능성도, 개연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 왜냐면 이런 거 뭐 우리가 딱 보면 대충 알죠. 예. 그래서 요거는요, 초기 단계에서 제가 보기에는요, 공작 초기 단계, 그러니까 충성심 테스트. 왜냐면 공작원 자질을 테스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질까지는 확인이 된 거예요. 어느 정도. 너는 우리 대남 공작기관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어. 근데 한번 해봐. 그게 충성 맹세했어요, 일단. 근데 정말 충성 맹세를 충성스럽게 하는지 안 하는지 요 테스트 단계에서 걸려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 대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병태, 이 카이스트 교수죠. 이병태 교수가 직격탄을 날린 게 바로 이 손석희, 이 MBC 손석희의 최민식의, 이 최민식이가 손석희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거 극장료 너무나 많이 올랐어. 이렇게 이제 비판한 거예요. 요 대목을 우리 이제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가 한 방 날리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싼 소리. 그러면서 우선 영화 관련된 극장 가격이 아니다. 예. 극장 가격이 15,000원이나 되겠느냐. 이러면서 비판하는 그 SNS에 글을 올린 겁니다. 그러면서 출연료를 갖다가 자신의 영화를 상영해주는 극장한테 기부라도 한 적이 있느냐. 그러면서요, 가격을 내려서 관객이 더 많이 오고 이익이 난다면 기업들은 내리지 말라고 해도 내린다. 근데 팬데믹 중에 영화는 부도위기에 직면했었는데 최민식은 그러면 출연료를 자신의 영화를 상영해주는 극장을 위해서 기부라도 한 적이 있느냐? 영화관, 그러니까 최민식은 기부라도 한 적이 있느냐? 영화관 사업을 갖다가 자선 사업으로 하고 있느냐? 영화관도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이 팬데믹 때문에 돈을 못 벌었어. 그러니까 이제 부득이하게 이 상영료를 조금 올린 건데, 그렇다면 이렇게 어려운 영화관을 위해서 네가 이 출연료를 조금이라도 기부해서 도움이 줬느냐 이거예요. 그런 것도 하나도 안 하고 지가 출연료는 다 그대로 싹 받아서 입마이 꽂게 하면서 왜 비판이 이렇게 많느냐. 이런 거를 지금 비판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7일 날 지금 최민식이가 말이죠. 이 손석희 질문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 영화관이 그야말로 이제 사람들한테 별로 좋은 소리 못 듣는 이유는 이 티켓 값이 너무나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티켓 값을 내려라. 이런 주장을 하다가 지금 이병태 교수한테 걸려 들었어요. 그리고 영화 산업이 위기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극장값도 많이 오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다 내려라. 물 들어올 때 놓는다고 갑자기 그렇게 확 올려버리면 나라도 안 간다. 지금 가격이 15,000원인데 스트리밍 서비스로 앉아서 여러 개를 보지 발품 팔아서 왜 영화관 가냐. 그러면서 이 팝콘도 커피도 끝나고 술이라도 한 잔 이렇게 하고 여자하고 데이트를 하면 10만 원이 넘게 드는데 지금 이 사람들 극장 산업도 다 코로나 때 죽다 살아난 사람들이라서 심정적으로는 물론 얘는 가는데 부담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손석희 프로에서. 그러니까 이병태 교수가 시장 가격을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만 할 수 있다면 세상에 사업은 없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없고 경제는 그런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 배우라는 직업도 없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최민식이가 이제 소신 발언이다. 일부 언론에서 그렇게 이제 좋게 평가했잖아요. 그냥 그건 무식한 소리야. 세상에서 가장 값싼 소리는 남의 돈으로 인심 쓰겠다는 주장이다. 이렇게 혹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영화관은 티켓으로 돈 버는 사업이 아니고 싼 티켓으로 유인해서 팝콘과 음료수를 팔아서 돈을 버는 사업이고 영화 티켓은 그냥 미끼 상품이야. 대출금리가 올라서 임대료도 올라가고 최저임금이 올라서 청소 인력 인건비도 많이 올랐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혜택받는 영화진흥기금이라도 준조세까지 다 포함해서 당신은 영화 티켓값 15,000원 이하로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주주가 있는 다른 기업의 극장에 요구하지 말고 당신이 극장 하나 세워서 직접 싸게 사업 좀 해봐.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고 있어요. 예. 이병태 교수 아주 시원하게 한 방 날렸습니다. 이거 손석희 이런 인간이 이거 큰일 났어요. 예. 자, 이번에는요, 이 김여사 뉴스를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는데, 자, 모두의 말씀을 드린 대로 이번 휴가 기자의
이 감천마을을 방문했는데 그때 이 도예 작가의 전시회를 예고 없이 그야말로 불시에 조용히 들려서 작품을 하나 사간 거. 이것이 이제 지금 이게 이제 우리 김 여사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를 이 작가가요. 처음에는 몰라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리 봐도 보니까 이제 김 여사하고 너무나 비슷해. 그래서 보니까 진짜로 김 여사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건희 여사가 자기 작품을 전시한 작품들을 쭉 둘러보고 작품 하나를 사가서 굉장한 용기가 됐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인스타에 올렸어요. 요 인스타에 올림에 따라서 뒤늦게 이런 미담 사례가 지금 알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예 작가는요, 이 감천마을의 도예 작가는 공민지 씨인데 36살이네요. 그래서 특별한 분이 제 개인전을 방문해 주셨다. 전시장에서 제 작품을 하나하나 유심히 감상하고 좋은 코멘트 격려도 아끼지 않으셨고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도움의 말씀을 전해주셨고 작품 하나를 구매해 주셨다. 지금까지 작품에 매진해온 시간을 인정받아서 감회가 새로웠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 작품의 컬렉터가 되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 공작가는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매장에 김건희 여사를 닮은 분이 들어오길래 설마 부산에 오셨겠나라고 생각했는데 진짜에서 깜짝 놀랬고 사전에 오신다는 얘기도 전혀 없었고 지나가다가 들어오신 것 같다. 그러면서 전시회에 진열된 작품을 보시고 작품 하나가 동떨어진 게 아니라 연결성이 있어서 굉장히 좋다. 이렇게 격려도 해주시고 젊은 작가를 많이 응원하고 있다고 좋은 말씀도 해주셨다. 그러면서 이 김건희 여사는요, 사무실이나 집에 놓고 볼 수 있는 도자기, 조형 작품을 구매했는데, 김 여사가 전시를 둘러보고 나가실 때 열심히 하시라, 더. 그래서 내가 고생한 것이 보상받는 느낌을 받았다. 굉장히 제가 보기에요, 이 김건희 여사가 이제 조용하게 느닷없이 그야말로 사전에 예고도 없이 들려서 이 격려해 준 것도 물론 좋지만은 이 작가가 글을 참 잘 쓰네요. 진정한 어떤 고마움. 그리고 진정으로 이런 거를 배경으로 해서 자기가 더 열심히 이런 작품 활동하겠다는 의지가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 작가 말고서도 이 관련 이 문화 활동을 하시는 분들 본래 김건희 여사가 문화계에서 아주 유명하시잖아요. 이 코모나 콘텐츠. 자, 그래서 이러한 성공 스토리들 이런 것들도 본인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